11번 가에서 라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가 동지대 부대는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용정과 대구고 지역 등으로 진군해왔다. 독립군은 병력의 열세를 고려하여 피전책을 택하였다. 제2대 독립군은 적을 기습하기 위해 적당한 지형인 백운평 그리고 6일간의 치열한 전투 바로 청산리 대첩이 되죠. 일제와 최대 항일 무장 투쟁의 전황을 보여주고 있죠. 1920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자, 불령선인이 취재방송에 관한 조선총독부와 봉청성, 만주 굴벌이죠. 장장님, 미스아와 우진 간에 체결이 됐다. 이른바 미스야 협정이죠. 1925년 6월에 체결이 되는데 그 내용은 한인의 무기와 조선 내 침입을 언급하여 위반자는 검과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네. 자, 다음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인한 불리한상을 극복하기 다음과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다. 어쩌고 저쩌고 이쪽은 서부전선은 중국 구국군이 동부전선은 한국군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중 연합작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만주 침략, 만주 사변이죠. 그 이후 한중 연합작전이 북만주 쪽에서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남만주 쪽에서는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인데 이 중국 구국군이는 다른 말로 이제 호로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한국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1930년대 초 대략 1931년에서 34년 요때 아마 존속해서 활동하다가 이제 중국군과 갈등 때문에 전리품으로의 갈등 때문에 임정의 요청으로 중국 관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산됐던 독립군들은 단일한 조직 아래 대일항전을 전개하려고 조직한 대한독립군단 서일이 간토참변 이후 여러 독립군을 모아서 이걸 결성했죠. 자, 그런데 이르크츠크파와 고려공산당과 그 다음에 상하이파 고려공산당 이 대립으로 분열이 되었다. 이러한 분립된 독립군들은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적세군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게 바로 항일 무장투쟁의 흑역사인 바로 자유시 참변이죠. 1921년 6월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청산리 저첩으로 항일 무장투쟁의 절정을 봤는데 간도 참변, 그다음에 자유시 참변으로 이제 시련을 극도로 겪게 되죠. 자, 일부 소수가 다시 또 만주로 이제 귀환한 다음에 3부가 설립이 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런데 일제는 미세 협정으로 인해서 또다시 위축이 됐죠. 그러다가 1930년대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이제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높아지면서 한중 연합작전이 일어나면서 그중에 한국 독립군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가라 나다가 되겠네요. 가라 나다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민요가 분리된 시기의 경제 상황.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칠패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각종 수산물 등이 이제 막 거래되고 바로 칠패는 이현 칠패 이런 등지에서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이런 소규모 상인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난전이라고 그러죠. 이건 사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 후기 상황이에요. 조선 후기에는 모든 산업이 다 발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정부는 저화를 만들어 유통하려 했다. 저화는 이제 지폐인데 여말 선초에 등장한 것이에요. 이게 좀 이제 그 지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공신력이 없으면 뭐 휴지적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 때 이제 조선 통보가 나오기도 했지만 잘 유통이 안 되다가 조선 후기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화폐하면 상평 통보. 상평 통보라면 이해가 가지만 저화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중도화 일종의 브로커 중개인이죠. 시기전에서 물건을 따 팔았어요. 덕대 이건 이제 광산업에서 전문 경영이죠. 물주의 자본으로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식 만든 내용이죠. 근대적인 생산 방식. 그다음에 전국에 지점을 두고 활동하는 사상, 송상, 개성상인 있었죠. 강경포, 원산포, 대구 이런 데가 상업의 중심지, 특히 포구 같은 경우에는 객주, 여각 같은 사상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포구가 상업의 주된 무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은 어느 시기를 주제로 꾸민 역사신문이다. 가에 들어갈 기사의 제목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은 국왕이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명문가의 범위를 다음 같이 발표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철원 최씨 뭐 예를 들면 뭐 최영 장군 같은 게 이쪽과 관련돼 있죠. 해조 최씨 뭐 저저저거 뭐 파평윤 씨, 평양조 씨 이런 것은 이제 재상의 종족이니 가히 대대로 혼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고려 원가석기 때 이제 충선왕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보기를 했을 때 보기 교소에서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그러한 가문들 이걸 흔히 보통 이제 그 권문세족이라고 그러죠. 권문세족 그 시기가 되겠네요. 자 그런 걸 한번 찾아본다면 뭐 일단 뭐 고려라고 일단 뭐 고려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날로 늘어나는 장시 지방의 전기시장 이거 조선 후기에 크게 발달했죠. 대중화된 무명온 의생활을 바꾼다. 무명이 이제 그 목화시와 관련되어 있는데 글쎄 이거를 자 이게 나오는 것은 이제 공민왕 때 문익점이 1363년에 원으로부터 가져왔다는 날이 나오죠. 근데 이게 들어왔을 뿐이지 대중화되는 것은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그거 틀렸고 자 재정 확충을 위한 소금 전매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각연법이라 가지고 충선왕이 이제 그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했죠. 충선왕 때 1309년 자 그래서 뭐 시기도 거의 비슷하죠. 이게 정답이 바로 되겠고요. 신간 소재 금양장로 농사에 생생한 경험을 낳다. 시흥 지방의 촐로들의 그 경험을 담은 금양이 시흥 지방이죠. 이게 이제 조선 초기 성종 때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저수를 했죠. 그러니까 시기가 다르죠. 새로운 먹거리 감자와 고구마 이거 다 외래작물이고 이건 조선 후기에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가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덕수궁 뭐 등등등등 그 조선의 궁궐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덕수궁이죠. 황제의 집무실 용도로 석조전 덕수궁 석조전 유명하죠. 이 덕수궁 석조전은 이제 서구 건축 양식이죠. 이거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경복궁에서 미소 공동위원회 아니죠. 바로 같은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운영궁의 주인공은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이 여기서 자신의 사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개혁을 논의했죠. 만든 내용이고 서원철폐가 있죠.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창덕궁 후원 비번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은 주함대 규장각이 있죠. 만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창경궁 일제가 격을 낮추기에 여기다가 그 동물원만으로 옛날에 창경원이라고 불렸죠. 저 어린 시절에 창경원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조선시대 통치기구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악에 잘못 있으면 가능하고 간쟁, 정책에 대해 의논하거나 반박 업무, 이거를 이제 봉박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간언과 관련된 것은 이제 그 사간언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규찰,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이거는 이제 사헌부가 되겠죠. 이 둘은 대간 기능이 있습니다. 대간 기능은 서경, 간쟁, 봉박을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국내 경전과 서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에 대비한다. 수시로 휴가를 받아 독서에 전념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이게 바로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경연과 이제 왕과 신앙을 학술이죠. 이게 가장 중심 인물이고 경적을 담당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집현전의 기능이었는데 집현전의 기능 개성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왕의 자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 세 개가 언론 3사가 되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백간의 규찰과 국왕의 보필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사관원이나 사원부나 뭐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딱 나눠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뭐 간언을 꼭 사관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나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역 모바들의 국가의 층제인을 다스렸다. 이거는 이제 의금부가 하는 일이죠. 예, 왕명 사법기구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홍문관은 다른 말로 옥당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청영각, 어떤 도서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자, 맞는 내용이고, 가나는 서경, 간쟁, 봉박, 대간 기능이 있었고, 이 언론 3사는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주로 임명이고 청요직이라고 불렀다. 아주 깨끗함을 요하는 그런 지위고, 나중에 정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된 자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특강의 강자별 제시 자료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고려시대 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강 천문학의 발달 이제 그 별을 살펴보겠죠. 첨성대라는 것이 있는데 흔히 우리 말하는 이제 첨성대는 이제 선덕여왕 관련된 경주첨성대도 있지만 개성첨성대도 있습니다. 자, 2번은 지금은 이제 하남시지만 옛날에는 이제 광주에 속했죠. 경기도 광주 충국리 철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하사창동이라는 데 있는데, 예. 이게 그 대형 철불이 고려 초기 때 많이 나옵니다. 각 지역색을 가지고 있는 맞고요. 충국리 철불 외에 논산 관척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무슨 마의 석불이 있죠. 뭐 용밀이라든지 안동, 이천동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3강은 이것은 강원도 평창 월정사가 있습니다. 상원사 월정사 할 때 팔각 9층 석탑인데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고려 전기의 다강 탁시탑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까 원의 영향 받은 이건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고려 후기에 보면은 충무왕 때 경천사지 식층 석탑이 있죠. 충무왕 때인 1348년에 건립이 되었는데 요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아마 송나라의 그런 다각닥층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각은 여기 한자로 직지라고 되어 있어요. 직지심체의 요절. 현존 공이라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이죠. 금속활자 발명의 의미. 그 다음에 5강의 여기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고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인 목조 건물입니다. 예, 고려 후 때 이제 그 주심포 양식이 많이 나오죠. 이거 외에도 안동 봉정사 극락전, 충남 예산 수석사 대웅전 등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지도는 우리나라의 국경선 변화를 다른 것이다. 가에서 마와 관련된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는 대동강에서 원산만인데 이건 이제 신라 통일 직후 그 선이고요. 그다음에 나는 청천강에서 영흥만이고 이거는 이제 고려 태조 때 경계선이 되겠고요. 네, 만은 이게 그 천리장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는 그 초산에서
이제 그 압록강 초산 쪽에서 이게 그 하여튼 한경도 이쪽까지 되는데 심포 뭐 거기까지 정도. 요거는 이제 그 쌍성 총간부를 이제 공민왕 때 수복을 했죠. 예. 쌍성 총간부 수복. 예. 고려말 1356년 요때 경계선이 되겠고, 오늘날 이제 그 압록강과 두만강 이거는 이제 세종 때 관련이 되어 있죠. 사군 육진. 예.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 신라가 당을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했다 그랬댔죠. 통일신라 맞고, 그 다음에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을 펼쳐서 청천강까지 올라갔죠. 맞고, 그 다음에 다가 별부반이 출정을 하여 여진을 몰아내고 성을 쌓았다. 자, 여기 좀 조심할 게, 이 다 국경선이 대략 압록강 입구 쪽에서 도련포라는 데는 이게 이제 그 천리장성이 되는데, 천리장성 짰던 시기는 윤관이 활약하는 시기부터 약 100여 년 전이에요. 현종 고려 현종 거란의 삼체칭 막은 다음 정종에서 덕종에서 정종 때까지예요. 근데 그 별부반이 축진하여 성을 쌓은 것은 한경남도 요 함흥평야 일대를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라는 해당이 되겠지만 이건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예, 라 공민왕이 영토 수복한 거 쌍성 총관부죠. 그 다음에 세종이 사군 육지를 설치한 다음에 삼남지방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이것을 이제 그 3인 정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현지인을 관료로 임명하는 토관제도, 3인 정책 토관제도, 이런 것을 하면서 북방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시의 작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시아버지 죽었는데 여러 상복이 걷고 갓난아기 베레모도 안 말랐는데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 군적에 올랐다. 이 군역의 폐단과 관련돼 있죠. 자, 근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 문득 칼을 갈아 방아로 뛰더니 자리에 선열이 낭자하구나. 스스로한테 그냥 아이 낳은 재료구나. 남자의 그 생식기를 자른다. 그래서 그것을 슬퍼한다. 그 약물이라고 하죠. 남자의 생식기를 그걸 자르는 걸 슬퍼한다. 이게 바로 정약용에 관련된 그런 식구인데요. 바로 이 군역의 문제, 뭐라고 하죠? 뭐 백골징포, 황구첨정, 등등등등 그런 거죠. 예. 군역의 대상이 나이가 아닌 사람도 막 나이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막 다 올려서 뜯어가는 것이죠. 예, 정약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정약용 하나씩 보도록 하죠. 한강의 어떤 배다리 주교라고 그러죠. 예, 요거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마가해통을 지어가지고 종두법 소개했었죠. 예,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매매할 수 없는 최소한의 토지 영업전. 이게 바로 토지의 제한을 두는 것이죠. 한전제 유명한 사람 성호 이익이 되겠고요. 정조의 유림에 따라 관홍서초라는 농서를 저술에 찬진에 바친 사람은 연암 박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약용은 다방면에 저서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의학에서 상당한 것이 있는데, 이 마가해통, 그래서 이제 그 종두법 이런 걸 소개를 했고요. 뭐 천연두 이런 거라든지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밑줄기온 기역에서 미음의 정책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영조가 나왔어요. 영조는 탕평파 타협적인 인물이죠. 예, 붕당의 그것을 없애려는 영조의 논조에 따르는 자들이 되죠. 자, 영조가 정치적 균형을 이루는 탕평책을 추구하니까 이 탕평파는 일종의 그 국왕의 그런 논리를 따르는 그런 집단이 되겠죠. 근데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너무 타협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균역법을 실시했다. 균역법은 간필론이죠.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였으니까 재정이 좀
좀 손해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충항에서 지주에게 1결당 2두씩 결작을 거두고 선무공간포라든지 어염선세를 정부가 직접 걷는 거죠. 그 다음에 정조 나오네요. 장영령을 설치하였다. 친위 부대죠. 국왕 친위 체제 강화. 그 다음에 수령이 9년 단위의 형약을 직접 주관하겠다. 자, 예전에는 향약을 제지사족들이 했는데 그것을 제지사족을 배제하고 수령이 직접 하는 거니까 중앙 세력과 제지색 협력 토대 강화되었다? 아니죠. 중앙 관권이 더 세지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격쟁상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왕이 행차할 때 뭐 꽹가리 등 이렇게 막 요란 법석을 들어서 이목을 끌게 한 다음에 이제 상소를 올리는 거죠. 예. 영조나 정조 같은 이제 훌륭한 임금의 백성이라는 것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들어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은 앞에서 이런 거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죠. 예.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맞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가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은 조선시대 토저제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공양왕 3년 과전법 실시가 있죠. 경기 지역에 한정해서 되어 있죠. 연분구등법 실시 세종 때 1444년 풍용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연분구등법 전세와 관련되어 있고 직전법 실시 1466년 세조 11년에 현직 관료에게만 주는 것이죠. 관순강급제 성종 1년 관에서 직접 그 경장 농으로부터 전객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를 제한 다음에 전주인 관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국가가 수조권을 직접 대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56년 명종 11년에 직전법을 아예 폐지했어요. 수조권 토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직전법에서 관성각기 설치 바로 이 시점을 말하는 것인데 자, 군인전 직업군인에게 토지 주는 거 이거는 이제 고려 시대죠. 군인전 뭐죠 그 군인 말고도 이제 무슨 향리한테 주는 외역전이라든지 한인전이라든지 등등등 이상한 그런 자잘스러운 토지 다양한 이런 거 고려시대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신전을 받아 생활하는 미망인. 자, 여기 과전법 하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습은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자, 그 유가족 즉 미망인한테 재가를 하지 않는 조건 안에서 수신을 하는 가운데서 토지가 나갈 수 있습니다. 세습이 되는 것이죠. 수신전. 그 다음에 이 부인마저 죽으면 어린 유가족 먹여 살 수 있도록 휴량전 이런 것이 통해 이런 명목으로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직접법을 실시하면서 자, 그 이전의 과정법은 직산간 즉 전현직 다 줬었어요. 그런데 직전법을 실시를 하면서 현직만 주고요. 그리고 수신전과 휴량전을 없애버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수신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직전법 실시와 함께 수신전, 휴량전을 없앴으니까 이것도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평양 주변의 과전을 둘러보는 관리 자,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전은 조선시대의 과전은 경기 지역에 한정이 돼 있어요. 물론 세종 때 잠시 1417년 요때 잠깐 삼남 지방으로 이전이 되기도 했지만 요 시대는 이제 그 세조에서 성종 요 시기니까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주변에 과전이 설치될 수 없습니다. 고려 시대는 가능하겠죠. 이것도 흘렸고 그다음에 시지에서 땔감을 나르는 농비. 자, 시지는 임야인데 고려 시대의 전식과는 전지, 논밭과 임야 이게 다 가능했어요. 과전으로. 그렇지만 조선 시대는 과전법이라 해가지고 전만 가능하죠. 시지는 없습니다.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인데 관승강급제 실시 이전에는 전주 이게 이제 관료가 되죠.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전객이 경작 농민인데 자신이 직접 과전의 수확량을 조사해서 거둬들였어요. 여기서 갑질이 생길 수가 있고 10분의 1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수조권을 직접 조사를 해서
뗄 건 떼고 관료들한테 주는 것이죠.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